공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4차 아케이드를 활성화시키는 목표를 잡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게 지금 요 앞에 지금 그 비과정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이거 해수 강로 시설도 계획을 했는데 해수 강로 시설은 당분간 조금 지연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이게 다 활성화되어서 4차 아케이드 이 지역이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시장이 참 이렇게 우리 서울시장도 중앙시장 못지않는 그런 활기찬 시장으로 변모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CCTV 설치 50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그 집행부로 들어올 때에 그전에 쓰던 카메라가 성능이 안 돼요. 기능이 안 되고 무슨 사람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급해서 30대를, 그 당시에는 16대가 돼 있었는데 30대를 우리가 그 새롭게 오픈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할부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할부로 해가지고 30대를 설치해서 그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 절도범이라든지 또 화재 관계에 많이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것도 지금 3년 계약인데 내년 6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카메라를 통째로 그 다 시설을 사가지고 사용했으면은 뭐 평균 한 3년 조금 넘으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월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했으니까 뭐 한꺼번에 목돈 들여서 안 사도 그게 가능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 설치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50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는 골목마다 전부 카메라가 다 비치기 때문에 이제 첫째는 절도범죄는 진입도 철저하게 막아질 겁니다. 지금 도둑들 밤에 보면은 저기 뭐 안 보이는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카메라 뒤져보면 그럼 앞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진입도 다 차단되고 골목도 전부 다 카메라가 다 비춰 있기 때문에 이제 절도 같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화재 같은 것도 원인이 잘 규명될 수 있고 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만큼 좋은 이제 그 시설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가로등입니다. 이 가로등 설치는 요 지금 소 아파트 앞쪽에 보면 저녁에 보면 거기가 많이 어둡습니다. 슬럼화되어 있는 입장인데 거기가 우리가 이제 계획을 내년에도 이제 세워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게 지금 그 전에 저 집행부들이 거기 반 아케이드 설치를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파트하고의 그 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아파트 쪽에서는 이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사다리를 놔야 되는데 아케이드 설치가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예를 들어서 뭐 반 아케이드라도 설치가 가능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이렇게 원활해서 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쪽에 어쨌든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가로등 설치해서 그 지역도 아케이드는 지금 당분간 안 된다 하더라도 밝게 불을 켜서 시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수도 신설 공사인데 그게 아까 그 수도 관계 얘기입니다. 이 얘기 수도를 거기 나왔습니다. 수도를 넣는데 30mm 수도를 이제 묻게 됐는데 이게 설치 비용이 한 30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혹시 요 4차 쪽도 지하수가 앞으로 모자라면은 수도를 뽑아서 쓰는 것이 원활하게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화재 감지기입니다. 이 화재 감지기는 우리가 작년에 이미 다 해가지고
그 시청에다 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곧 이게 아마 실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사업체가 한 5군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다 좋아 보여도 아마 시청에서는 그게 선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선정 대상을 두고 이제 조사를 이제 벌이고 있는데 아마 곧 이게 만료가 돼가지고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겨울 되기 전에 이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달라고 이제 여러 번 종용을 우리가 시청에서 했는데 이제 그런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안 돼서 이것도 금년에는 설치를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128개소 점포인데 이 점포에 이제 화재 감지기가 다 설치가 되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만약에 불꽃이 이제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 바로 센서가 이제 소방서로 바로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화재에 대해서 대처가 빨라지고 이번에 참 어떻게 또 불상사로 참 화재는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 참 다행스럽다 얘기지만은 그런 앞으로 시장에 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를 보더라도 뭐 서울도 예외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불 났다 하면 대형 화재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이번에 했던 작년에도 여러 번 적은 화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그 화재 감지기 교체한다고 애를 먹었어요. 그게 이 화재 감지기가 이 해풍이 불고 그러니까 가라 넣어도 금방 또 센서가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애를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소방서 직원들이 거의 이 시장에 늘 한 주에 보통 30번씩 다녀갑니다. 밤에도 다녀가 그렇습니다. 불 났다 하면 그냥 대형 사고로 번지니까 대신에 우리 회원님들도 이 화재에 적극적으로 그 주의를 기울이시고 어쨌든 꺼진 불도 다시 본다 말듯이 화재가 나면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박살이 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극히 화재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128개소가 되는데 앞으로도 또 혹시 이 화재 감지기 설치가 빠져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도 해서 이 감지기를 설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케이트 기둥 및 지지대 녹 제거 방지법입니다. 방지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벌써 한 6, 7개월 됐네요. 올렸는데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좀 많아요. 1억이 교세 다 넘는 거는 이게 평가를 다 해야 되고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요청한다고 정부에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도 다 짚어가지고 확실하냐 안 하냐 거기다가 또 각 관계되어 있는 회원들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전부 다 따져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서 상인들이 우리가 요청해서 해주라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고 거기에 기회를 안 해주면 관계 당국에서도 외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에 항상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나무라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부분은 지적을 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내용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신청되고 사유를 알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게 또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남보다 먼저 예산을 따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고요. 이게 아케이드 쪽은 지금 아케이드 설치한 기둥들이 밑을 보면 녹이 슬어요. 철 이거는 녹 슬면 위험합니다. 그죠? 하고 또 지지대들도 보면 전부 녹이 슬어가지고 그 높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녹도 떼내고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을 우리가 하다가 작년에 이거를 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 돼가지고 어렵다. 금년에 하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답은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시설도 이같이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해서 잘 보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해주시고요.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금년입니다. 5월 달에는 우리가 또 어머니들 모시고 야유회를 한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피고 이러면 또 어디 좋은 데 있으면 한번 또 마음 터놓고 경제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위축에 있을 수는 없는 거고 힘을 내서 단합해서 우리가 어쨌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까? 5월 달에 야유회가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한마음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금년에는 봄, 가을 두 계절을 해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밥 한 줄의 신현옥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보고 발표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통장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통장 기록이 남아 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네, 통장 기록에 사본이 안 남아 있다니까. 모든 감사 발표를 하면은 통장 기록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그걸 준. 맞습니다. 예, 그게 안 나와 있네요. 답을 해드릴게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은 자산 현황을 펴보십시오. 자산하고 틀리잖아요. 통장하고는. 통장에 원본이 복사가 돼가지고 여기 들어와야 정상이거든요. 자산 현황 보면 거기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예를 가지고 보십시오. 자산 현황 그 보면 일반 회계 통장 해가지고 통장 번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 나와 있고 그리고 입금되어 있는 은행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 회계 통장도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뒷번호는 공개가 안 됩니다. 뒷번호는 공개가 안 되니까 이해하시고 금액도 나와 있고 예치되어 있는 은행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 그뿐만 아니고 상품권 통장, 퇴직적립금, 1차 매장 계약금, 화장실 보상금, 관리과장 환전용, 사무국장 환전용, 입출금 통장, 정기 예탁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마지막 번호, 통장 번호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그거 확인해 싶으면 개별적으로 오시면 그 번호를 확인해 드리면 됩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부장님 진행회를 진행해 주십시오. 예, 하나가 빠졌네요. 그 뒤쪽에 보면 24쪽에 보면 소상공인 진흥공단 사업 내용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그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활동 사업, 이게 정부에서 지원할 내용이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카드 단말기, 회원카드 단말기는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카드를 끊게 되게 되면 정부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카드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그 카드 수수료를 안 내고도 소비자들이 카드 원할 때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상인에 오셔서 가입을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정량 판매 실시제도, 이거는 뭐 평상시에 늘 있는 내용입니다. 정량으로 팔고 또 확실한 물건을 팔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은 이제 홍보 차원으로 단속하고 뭐 이런 차원이지만은 이제 깊어지게 되면 이제는 됐다 하면은 그때는 법적으로 과도하게 이제 징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실시될 건데, 지금은 이제 뭐 개몽적인 그런 시간들인데 더 이상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우리 상인들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는 내용이니까 속이지 말고 정확한 물건으로 제값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치어 같은 것도 우리가 자주 방송을 해드리는데 그 약정되어 있는 치어를 법을 어기가면서 하면 앞으로 크게 아마 단속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그 물건을 가급적인 거 아니라 취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늘 체크를 해주세요. 막연하게 우리 집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장사를 마치고 이제 귀가시에는 반드시 이 화재에 관계되는 시설물들을 뭐 난로나 뭐 기름 보일러나 또는 전기기 이거 전부 다 체크하시고 필요 없는 코드 다 뽑으시고 이렇게 해서 귀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재 예방도 지금 그 서울상공인진흥공단에서 아주 저렴하게 해가지고 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가입을 하면 자기 전방은 그 다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방을 인해 가지고 다른 전방이 불이 다 탈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 공제 가입에 들어 있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아주 적게 됩니다.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보고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관심하게 그렇게 있지 마시고 우리가 아케이드가 다 덮여가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대형입니다. 옛날하고 절대로 다른데 그러니까 이 공제 화재 가입에 해주셔가지고 남의 정보도 내 가정은 내 점포는 내가 지킨다. 내 점포에 불이 나서 옆으로 번져가더라도 그 옆에 점포도 화재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도 걱정할 염려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 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무관심하고 있지 마시고 내일부터라도 이 공제 가입에 꼭 드셔서 이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방송도 하고 1년이 넘도록 우리가 프랜카드를 써 붙여가지고 그 프랜카드가 새까맣게 될 때까지 붙여놨었는데 공제 가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 화재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노코멘트입니다. 뭐 다른 집이 나면 나지 내 집은 안 난다.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한 집이라도 나게 되면 아케이트나 연결 코드를 통해서 전부 다 불이 다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니까요 1분 2분 사이에 불이 엄청나게 바로 번지더라니까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희 집 옆에 다 불 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제 가입에 필히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기대 사업 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지금 그거는 기타 사항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그럼 지금부터 그 도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제출관님요. 새 예산안과 금년에 세입 세출을 우리가 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다 하면은 이제 회장님이 이제 그 부분에서 통과를 하시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은 더 하시고 지금 질문이 없으시니까 이제 회장님이 이어받아서 그거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 도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인감사 성인이 있겠습니다. 조선한 감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저번에 그 우리 이정춘 감사님하고 박백준 감사님이 두 분이 그 감사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도에 우리 박백준 감사님이 사정상 이제 사임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또 회계 감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영춘 감사님이 혼자서 그 감사를 계속 하셔야 될 그런 어려움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조선한 이제 그 감사님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수고를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이번 연말에 감사를 이제 다시 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우리가 감사로 받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장님. 네.
그럼 동의로 좀 해주실랍니까? 아니면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럼 기타 토의 사항입니다. 서호 전통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부정선거로 하면서 그 일인데 그때 우리가 7대5로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침식을 하자. 침식을 하자. 뭐 안 하자 이래가지고 그 난리 났는데 검사부가 방해를 쳐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러면 그 도중에 마이크 바로 잡으시죠.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책임을. 그럴 때 너무너무 제가 황당해가지고 저 폰을 내가 녹취를 했어요. 그때 그 긴급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그 다 녹음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해갖고 그걸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기지. 아이고 서로 제기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모르고 침식을 하다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영덕 씨하고 우리 집사람을 저 장까지 재판하러 꽉꼭 같이 다녔어요. 그러게 우리가 누구보다 그 내용을 많이 압니다.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우리도 궁금하다 아닙니까? 지금 저도 몰라요. 얼마나 들었는가 모르고 외국 감사까지 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좀 발부를 하시고 정관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그 이사 요 지금 요 사무실에서 그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저분 이제 선거가 부정 선거를 해가지고 문지 집행에서 어떻게 됐는 거고 확실한지 모르는데 방금도 이사 기록을 긴급 이사회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당선이 되고 안 되고 부정이 다르다는 그 공간입니다. 서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지금 서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긴급 이사회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일곱 명은 인쇄하고 용 거예요. 5명은 하자 갖고 이걸로 침식을 했으니까 그 침식한 돈이 꽤 들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돈이 얼마 들었으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상면에서 용거이가 뭐 어떤 답변하고 이런 돈이 다 있을 거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면 문제는 이제 저 남들 긴급 이사를 했다는데 그 긴급 이사에 그동안 회의 기록은 다 있는데 이사의 기록은 해필 그 기록을 누가 없애버렸어요. 저는 그때 너무 황당해 제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있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 폰을 캐고 녹음을 했어요. 그 과정을. 예? 그리고 그 행복집 사장님이 그날 꽝을 내지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 되는데 저는 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거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예, 잠깐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사건의 내용은 그 전에 정용건 씨하고 소영덕 씨가 회장 선거에 나와가지고 두 분이 그 선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이제 정용건 씨가 그 당시에 6표인가 8표인가 이렇게 차이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 당선 내용이 당선 무효로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직무 정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당선 무효가 되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뭐라고 이제 판결문 되었냐면 판결문 내용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16명이에요. 16명인데 그 당시 선거 규약에 보면은 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1년으로 잡은 겁니다.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그 자격을 바꾼 거예요. 그 자격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사
총원이 16명인데 16명이면 8명이잖아요. 반이 8명인데 그 정족수가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 8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명 더 많은 9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8명으로 정족수를 잡았으니까 그 이사회는 무효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한 사람이 4명으로 그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반대한 사람은 3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 4명 반대 3명 하면 이거는 그게 통과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8명이 투표를 했으면 그 안건이 가결되려면 5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반 정족수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자체가 무효예요. 그리고 선거 공고를 했는데 선거 공고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입후보 자격을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하면서 공고도 그렇게 했는데 이사회 결의도 무효일 뿐더러 만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한 그 내용에도 자격을 2년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거 자체가 무효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판결문입니다. 저희가 이거 판결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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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그리고 그 당시 그 회의 이 녹취록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정리를 다 하고 이런 일이 아마 되풀이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 정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면은 선거가 이제 정용건씨로 우유곡절 끝에 선관위원장이 정용건씨로 당선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했으니까 그러면 총회를 올같이 열어가지고 총회에서 당선자와 또 전임 회장이 이취임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당선자 측에서는 총회를 열겠다. 그리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총회를 못 연다. 반대하는 사람의 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판결이 나서 총회를 열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왜 서둘러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비용이 한 푼도 부드러운데도 그 당시도 총회를 열면은 1,000한 200~300 듭니다. 통상적으로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비용은 정확하게 얼마나 들었는 거는 제가 아직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도 비용이 그런 정도는 듭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관계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그 녹취록을 우리가 자격 있는 녹취록 기록자에게 보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확정된 녹취록을 글자화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주장을 누가 했느냐면은 그 당시 이오경 씨하고 또 일부 그 정용건 씨를 포함한 일부 분들이 그 총회를 책임지겠다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이오경 씨가 주장을 하면서 총회를 열되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녹취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준비만 다 해놓고 그 돈을 안 했습니다. 그 돈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뭐 얘기가 났으니까 얘기인데 우리가 더 이상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시장에 서로 분열해가지고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서로 이게 나눠져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힘이 반분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앙시장 한번 보세요. 중앙시장은 지금 우리보다 2배나 더 커졌습니다.
경기가 없어도 날마다 그거 하면 손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내용만 다 정리해 놓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한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하자. 우리가 중앙정부가 더 늦었는데 빨리 해야 이게 시장이 어떻게 죽든 살든 판단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있었는데 오늘 부영사장님이 물어주시니까 얘기인데 그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에 들어있는 내용, 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하나 더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누가 뭐 회장이 되든 안 되든 이번에 우리가 재판을 받아보고 서영덕 씨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라 해도 아무런 어디 찔러볼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든 회장이 되든 앞으로 회장님 되시는 분들은 재산세가 우리 상해에서 정해가지고 얼마 이상 떨어지는 분을 한 두 분을 세우세요. 그래야 이건 날마다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 아닙니까? 예? 돈도 작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히 해가지고 다음에 선거할 때 그것도 중간에 이어가지고 그래야 있어. 그래야 딸이 내 hormon에서 들어먹고 지금 잘못된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부분 지금 아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우리 소개한 거는 또 중요한 길이나만 일단 우리가 소형것이 일세한테 간 돈이 한 1,000만 됩니다. 선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부영사에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지금 그 돈이 일단 돈 1,000만 원도 제가 알기로는 돈 1,000만 원 감이라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 정관에 보면은 상인의 재산을 갖다 이렇게 해드리면 이가 제명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오늘 못 있으니까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많이 났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음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 병고도 저희가 되면서 술 먹고 밥 먹고 할 줄은 몰라 안 하는 게 아니다. 다 갖다 버치면 다 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고 또 참아왔는데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 요 손해부분 손해방 부분을 오늘 다 모였으니까 다수결 해가지고 하든지 다수결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정관에 보면은 이사회 개설해가지고 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다수결을 서로 합의지 못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이사회에서 통과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물어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돈 하지만은 지금 342명인데 그 돈 회비 많은데 봐야 돈 3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 월급도 안 돼요. 지금 어떤 경우는 지금 다 노전에서도 이렇게 저랬던 다 자리세니 우리가 꼭 자리세는 그렇지만 자리세니 뭐니 해가지고 다 올라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래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어머니들이나 우리 동생도 되고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지금 소뚜껑에 까시는 거다 옆구리 시절을 보내는 게라. 좀 챙길 거는 챙겨야 되는데 너무 아이물레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학부형이 계시지만 그때 내가 6% 졌어요. 저도 깨끗이 선고하고 잘해주소 카톡을 보내고 하면 되지. 선거에 큰 난리 난 것처럼 말이죠. 그거 나는 일어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말이나 생각하지만은 이분으로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말이지 정부 돈을 가지면 일이라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수를 써보면은 지금 당장 터져가 난리가 났는데 시청에서 돈이라고 돈 줬겠니까? 우선 운동을 해야 되거든 아닙니까? 불도 하도 어렵다 해서 이렇게 제가 불러서 다 교체하는데 돈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너무 또 빨리니까 하나가 끄면 어렵다고 또 따로 다 캐줘야 돼. 그럼 전기세 기기라고 불만이 나는데 지금은 24세 있는 데를 다 밝힙니다 지금. 그러면 다음 달 전기세가 애기 좀 답답해 더 나아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깔짝깔짝 문마로 3차에 보면은 지척도시 문을 열어가지고 1년에 신일 모델 가는 게 돈이 열중에 한 700~800만 원 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문이 어디 공짜로 열리면 꼭에 다 모다가 돼가지고 제이 돼가지고 정리가 다 엽니다. 그것도. 그럼 그거 열면은 딱 다음에는 딱 일단 세수가 딱 켜야 되는데 딱 오기만 더 갚이니까 확 기차 전원비를 탈답이니까 불이 뭐 일단 불이 뭐 있으면 아닙니까 기본이에요. 도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많은 거 찍어 안 하지만 이 저 장부에 보면은 사람 그러면 못 써요. 제가 하도 답답해도 올라가면은 저는 또 그런 데 잘 알기 때문에 올라서 고정을 다 시키려 하다가 혹시 또 밤에 불이 났게 하시면 솔직히 안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약 만났으니까 이번에 그 상인의 배를 지친 사람은 싹 이사해서 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저 하나만 더 이야기해요. 마지에서 팔로 와가지고 노전 아를 사람들 그런 분들을 아이고 바로 이래 되죠 이 입에. 위해서 그런 분들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그 기타 토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예, 합동수사는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두 가지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그 회장단의 임기님들 보면 그 신용불량자도 가능합니까 이게? 신용불량자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앞전 집행부에서는 신용불량자가 회장도 되고 부회장도 됐더라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그 정관 내용에는 그 신용불량자라는 내용은 앞전에는 정관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작년에 우리가 정관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다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신용불량자는 임원으로 입후가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우리 저 회장님께서 재선거로 당선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임기가 앞전에 공약을 2년이라고 저희들은 들었는데 예. 지금 이번에 그 정식적으로 이제 보면 회장 선거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도 우리가 임기를 아는 건 딱 뭐 매년에 4년에 걸쳐야 한다 아닙니까? 근데 보궐이나 재선거나 같은 말이거든. 야, 이게 임기는. 근데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물론 지금 이게 우리 지금 회장님 당선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보궐선거냐 재선거냐라고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그 판결문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선거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궐선거가 아니고 재선거라고. 재선거도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들어가면 예. 그 선거에 대해서 임기는 그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예. 임기가 3년이면 지금 우리 저 회장님께서 앞으로 공약상을 보면 2년입니다. 그 거짓말이 아니고 2년 공보수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7월칸에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2년이라 했는데 이번에 그 우리 상인들이 보면 선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그래. 오늘 국회의원 나가지고 얼마에 1년 있다가 또 다시 선거를 합니다. 그게 우리 그 정관의 규정에 되어 있는 내용이고 정관에 없는 내용은 일반 그 선거법으로 준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그 선거 새롭게 해야 될 내용은 재선거로 우리가 얘기하고 지금 그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 재판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입이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선거하고 바로 진입이 돼야 되는데 그때 막 설왕설래 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4월달 중순쯤 돼서 진입이 됐는데 어쨌든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임기를 3년으로 보게 되면 지금 6월달이니까
12월 달에 이제 선거를 공포하고 내년 1월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새 정부가 진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뭐 정부 단체나 모두 그리 보면 그 재선거나 이거 보궐선거는 똑같더라고 의미가. 아니 그렇지 내부에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지식창에 보면 있습니다. 뭐 그 동생 그럼 뭐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내일 다 넘어갈게. 그렇더라고. 그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김수동 씨를 따라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형님 나가면 제 1번 처음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 그때 선거 며칠 남겨놓고 우리 지금 기풍부에서 그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근데 감사한 걸 2년이 지났어도 그 결과는 그만 아무 말도 어느 놈이 동진이 묻네 어느 놈이 묻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전 선거운동이라 그것도.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감사 개한 결과 보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만 막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그 뭐 사전 선거운동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게 그때 그 당시 상황은 뭐냐면은 감사를 그때 그 당시에 감사가 맑은 고기 그분이 감사하여